왕검성을 차지한 지 2세대 만에 이 나라는 몰라볼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병사들이 주변의 작은 세력들을 하나둘 굴복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손자 우거왕의 대에 이르러 이 나라는 한나라와 남쪽 진국 사이의 무역을 완전히 틀어주게 됩니다. 이 길목을 놓으면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함께 놓는 것이요. 위만에서 우거까지 이 나라가 어떻게 동방의 강자로 우뚝 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득한 시간 넘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기록 속에 남겨진 그들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역사 속 아직 들려지지 않은 이야기, 구독하고 함께하세요. 왕검성을 손에 넣은 위만은 정변의 흥분이 가시기도 전에 곧바로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빼앗은 나라를 지켜내고 나아가 더 강하게 키워내는 것이 그의 다음 과제였습니다. 그는 옛 신하들을 상당수 그대로 등용하며 나라 안의 동요를 최소화하려 애썼습니다. 위만은 준왕에게서 물려받은 관직 체계와 법질서를 크게 흔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삶도 겉으로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게 이어졌습니다. 그 덕분에 정변 직후의 혼란은 예상보다 빠르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위만의 시선은 이미 나라 안의 안정을 넘어 그 바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단순히 지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훨씬 크게 키우고자 하는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야심의 중심에는 당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한 새로운 금속이 있었습니다. 왕검성 곳곳의 대장간에서는 예전과는 다른 뜨거운 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청동이 아닌 새로운 금속을 다루는 손길이 하나둘 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철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이 시기 한반도의 기술사적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철기 문화는 대략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 무렵부터 한반도에 서서히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습니다. 위만조선이 들어선 기원전 2세기 무렵은 이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무기와 농기구,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던 시기와 맞물립니다. 철은 청동에 비해 원료를 구하기가 한결 수월했고 재련 기술만 뒷받침된다면 훨씬 대량으로 훨씬 단단하게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서 진계의 침입 때 고조선을 괴롭혔던 그 무기의 격차가 이제는 고조선, 정확히는 위만조선 쪽에서 비슷한 우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시기 한반도 유적에서는 세형동검과 함께 철제 농기구 무기가 함께 출토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이는 청동기에서 철기로의 전환이 이 무렵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고고학적 증거로 꼽힙니다. 위만은 이 철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장려했습니다. 그는 한나라와 연나라 쪽에서 넘어온 유민들 가운데 재련 기술을 지닌 이들을 특별히 우대하며 그 기술을 나라 전역으로 퍼뜨려 나갔습니다. 대장장이들의 손끝에서 조금씩 새로운 무기와 농기구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기뿐 아니라 낫과 괭이 같은 농기구에도 철이 쓰이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살림살이에도 서서히 변화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철제 무기로 무장한 위만조선의 병사들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창끝은 날카로워졌고 갑주는 한층 단단해졌습니다. 왕검성의 병영에서는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자신감이 병사들의 얼굴에 서려 있었습니다. 위만은 이제 국경 너머 주변의 작은 세력들에게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번과 임둔이라 불리던 여러 소읍들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이들은 저마다 독자적으로 살아가던 작은 정치체들로 아직 하나의 강한 세력 아래 묶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위만은 신하들 앞에서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저들을 압도할 힘이 있소. 이 힘을 나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쓰지 않을 이유가 없소. 신하들 사이에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정복을 향한 채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위만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진번 지역의 소읍들을 향해 원정에 나섰습니다.
예전이라면 쉽지 않았을 싸움이 이번에는 한결 수월하게 풀려나갔습니다. 소읍의 우두머리들은 위만 조선의 군 사력 앞에서 하나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소읍의 우두머리는 위만 앞에 나아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입니다. 부디 저희를 거두어 주십시오. 위만은 그런 이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기보다 자신의 지배 아래로 거두어들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임둔이라 불리던 지역의 여러 세력들도 하나둘 위만 조선의 지배 아래로 들어왔습니다. 저항했던 몇몇 세력도 결국은 힘의 격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위만 조선의 깃발이 꽂히는 땅이 하루가 다르게 넓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진번과 임둔이 모두 복속되면서 위만 조선의 영역은 사방 수천 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훗날 사료는 전합니다. 이는 위만이 처음 하사받았던 100리 땅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나라의 크기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위만이 처음 하사받았던 그 100리 땅에서 시작해 이제는 여러 날을 걸어야 겨우 국경에 닿을 만큼 넓은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이 시기 위만 조선의 대략적인 영역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날의 학계는 이 시기 위만 조선의 세력권을 대체로 오늘날의 북한 지역 전반에 걸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동에서 잃었던 위세를 전혀 다른 방향에서 되찾은 셈이었습니다. 다만 이 영역의 정확한 경계선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세부적인 이견이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진번과 임둔의 정확한 위치 비정을 두고는 오늘날까지도 여러 학설이 엇갈리고 있어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넓어진 영토와 강해진 군 사력 위에서 위만은 오랜 세월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정변으로 시작된 그의 통치는 시간이 흐르며 점차 안정된 왕조의 모습을 갖추어 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위만의 시대도 저물어갔습니다. 위만의 뒤는 그의 아들이 이었고 다시 그 아들의 뒤는 손자가 이었습니다. 이 손자가 바로 위만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는 우거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으킨 나라를 손자가 이어받은 것이었습니다. 우거왕은 즉위와 함께 할아버지 위만이 닦아놓은 강한 군사력과 넓은 영토라는 기반을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이 기반 위에서 나라를 한층 더 부강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무역이었습니다. 위만 조선이 차리한 땅은 지리적으로 매우 특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한나라와 남쪽으로는 한반도 중남부의 진국과 맞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곧 한나라와 진국 사이에서 오가는 모든 교역이 자연스럽게 위만 조선의 땅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중개무역이라는 개념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개무역이란 한나라가 서로 다른 두 지역 사이에서 물자나 사람의 왕래를 중개하며 그 대가로 이익을 얻는 방식을 말합니다. 지리적으로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은 잘만 활용하면 막대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우거왕은 이 지리적 이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쪽의 진번과 진국이 한나라와 직접 교역하거나 조공을 하려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교역은 반드시 위만 조선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병력을 동원해 국경의 길목마다 관리를 두고 오가는 물자와 사람을 하나하나 통제했습니다. 이 정책은 위만 조선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가는 물자마다 위만 조선의 손을 거치며 그 이익의 상당 부분이 왕검성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왕검성의 곳간은 나날이 채워졌고 나라의 씀씀이에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반면 진번 주변의 여러 세력들에게는 이 상황이 결코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나라와 직접 교류하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고스란히 위만 조선에 가로막힌 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몇 세력은 몰래 한나라 쪽의 사정을 알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만 조선의 병력이 국경 길목마다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조정에서도 이런 사정을 점차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에게 직접 조공하려는 이들의 길목을 위만 조선이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나라 안에서도
불편한 기색이 커져갔습니다. 고조선 땅의 저 나라가 우리와 남쪽 사이의 길목을 틀어쥐고 있다니. 한나라 조정의 일부 신하들 사이에서 그런 볼멘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한나라 역시 흉노와의 오랜 대치에 국력을 쏟고 있어 당장 위만조선을 문제 삼을 여력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우거왕은 이 정책을 쉽게 물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중개무역이야말로 나라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목을 놓으면 우리가 지금껏 쌓아온 것들을 함께 놓는 것이오. 그는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단언했습니다. 이 무렵 위만조선은 북방의 강대한 세력, 흉노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역사는 이 흉노와의 연계를 위만조선이 한나라의 압박에도 쉽사리 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배경으로 짚어내곤 합니다. 흉노는 당시 한나라와 여러 차례 화친과 전쟁을 오가며 대치하던 북방의 초강대 세력으로 위만조선이 이런 흉노와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은 한나라 입장에서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변수였습니다. 한나라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던 흉노와의 관계는 위만조선에게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철기를 바탕으로 한강한 군사력, 진번과 임둔을 아우른 넓은 영토, 그리고 중개무역으로 쌓아올린 막대한 부.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위만조선은 어느새 동방의 패자라 불릴 만큼 강성한 나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불과 2세대 만에 이루어진 변화치고는 결코 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왕검성 안에는 여러 지역에서 몰려든 상인들과 사신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낯선 말투와 낯선 옷차림이 뒤섞인 저작거리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북적였습니다. 한나라의 비단과 남쪽 진국의 특산물이 이곳 왕검성의 시장에서 나란히 거래되곤 했습니다. 백성들의 살림살이에도 이전보다 훨씬 여유가 깃들었습니다. 우거왕은 이 번영을 지켜보며 나라의 앞날에 대해 큰 자신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으키고 아버지가 다진 나라가 이제 자신에 대해 이르러 절정에 다다랐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종종 왕궁들에 서서 저작거리를 오가는 인파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지나쳐 한나라를 향한 태도는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라 입장에서 위만조선의 이런 태도는 점점 더 눈의 가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공도 직접적인 예우도 받으려 하지 않는 이 나라를 한나라 조정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이 긴장이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리라고까지는 그 누구도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왕검성의 번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고 그 번영에 취한 이들에게 위기감은 아직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대국을 이야기할 때 그 화려한 면모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위만조선이 쌓아올린 이 번영의 이면에는 주변 세력들의 억눌린 불만과 한나라라는 거대한 세력에 커져가는 경계심이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그늘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위만이 철기와 정복으로 나라의 몸집을 키웠다면 우거왕은 그 몸집 위에 무역이라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2세대에 걸친 이 유산이 합쳐져 위만조선은 비로소 명실상부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왕검성 밖 백성들의 삶에서도 이런 변화는 조금씩 체감되고 있었습니다. 철제 농기구 덕분에 밭을 가는 일이 한결 수월해졌고 오가는 상인들 덕에 저작거리의 물건도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나라의 강성함이 백성들의 일상 속에도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힘 속에서 자만이라는 씨앗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우거왕과 그를 둘러싼 신하들 사이에서는 한나라조차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훗날 이 자신감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훗날 역사서들은 이 시기에 위만조선을 두고 주변 소국들을 복속시키고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누리며 한나라와 대등하게 맞설 만큼 강성했다고 기록하게 됩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평가가 아니라 여러 사료가 공통되게 전하는
이 시기 위만조선의 실제 위상이었습니다. 다만 이런 강성함이 언제까지고 이어질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한나라라는 거대한 세력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위만조선의 앞날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답은 아직 이 이야기 속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왕검성에는 여느 때처럼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저작거리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고 오가는 상인들의 말소리가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우거왕은 왕궁들에 서서 그 번영의 풍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위만이 일으킨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위만조선은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강성함의 정점에 우거왕이 서 있었습니다. 철기와 정보, 그리고 무역. 이 세 가지 힘으로 일으켜 세운 번영은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성취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대한 세력과의 충돌을 예비하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는 종종 이렇게 양면의 얼굴을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조선의 옛 왕검성터에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 위만과 우거왕 두 대에 걸친 위만조선의 강성함은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여러 사료 속에 뚜렷이 남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